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오늘은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오늘 볼 지역들은 주로 보면 지도들이 요쪽에 다 있는 지역들이에요. 여기 오스만 제국도 요쪽에 있던 국가들이고 이 뒤에 이제 등장하는 서아시아 지역들도 이쪽에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쪽에 지도를 그려놓고 삼촌이 조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쪽 지역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이에요. 지금은 요쪽에 터키 요 지역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대화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요. 발전해 나가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제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옛날로 돌아가는 정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왜 근대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 제일 먼저 당시에 오스만의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오스만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잘 나가던 굉장히 거대한 국가였었거든요. 근데도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달이 차면 언젠간 기운다고 오스만이라는 나라를 크게 네모제비로 그려놓고 이 나라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오스만이라는 나라는 무역 수익으로 먹고 사는 이슬람 계열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육지 교육을 주로 많이 했다 치면 무역이 이제 증기선도 발견되면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해양 무역으로 바뀌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무역 수익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안 될까? 무역 수익이 그만큼 유지가 안 됩니다. 일단 나라에서 가장 돈이 되었던 무역 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감소해 버립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나라 안에서 나라가 썩으려면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썩어야 되겠죠. 그래서 군인이라든지 나라의 일을 보는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요. 자, 이러하다 보니까 이 나라도 원래는 한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지배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들이거든요. 각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던 지역들이 쟤네들 믿고 못 살겠다라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지역에 있었던 유럽 영토를 상실하게 되고요. 이쪽에 있던 지역들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민족들이 민족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가장 대표적인 지역을 보면은 이제 이집트. 원래 오스만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느 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치권을 획득을 한 거고요. 완전히 독립했다기보다는.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이탈리아 옆에 있는 발칸반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요 발칸반도에 있던 그리스가 아예 오스만에서 떨어져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역 이익도 줄고 정치가 개판이 되면서 안에서 이제 지배해서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쪼개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외부에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유럽 애들 있죠?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애들이 이런 나라들을 놔두겠습니까? 돈이 될 만한 나라인데 일단 열강들 침탈하게 되고요. 가장 문제가 요 위쪽에 보면은 얼어붙은 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무슨 항구를 가지기 위해서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가지기 위해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남하의 열강 침략이 안으로는 경제 정치 다 문제있지 갖고 있는 식민지들 다 떨어져 나가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바탕들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에서도 우리 이대로 안 되겠구나.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우리 오스만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나라를 어떻게 한번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개혁을 순서대로 하면 앞에 노래 가르쳐줬죠? 그것처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자, 송아지로 해가지고 서아시아 지역까지 다 외우는 거 있었죠? 터키의 불타네 술 먹고 튀고 아랍은 아랍이라는 담배 이 노래 있었잖아요. 여기 붙여가지고 자 터키의 불타네 술 먹고 튀고 이 부분은 오늘 외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터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고
터키 이렇게 우리가 한 개씩부터 볼 건데 왜 처음에 터키라는 나라를 깔았냐면 이 터키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느 제국이 그렇죠 오스만 제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깐 거고요. 자, 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개혁을 누가 중심이 돼서 실시하냐면 놀랍게도 왕이 중심이 돼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게 되냐면 탄지마트라고 불러요. 메가마트 아니고 무슨 마트? 그렇죠. 탄지마트입니다. 탄지마트. 이거를 누가 실시했냐면 요 지역들의 왕을 그때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은 술탄이라는 명칭을 써서 왕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왕이라고 부르는 자 술탄이라고 불리는 이거는 직책입니다. 왕처럼 이름은 압둘 하미드 압둘 메지르라는 사람이에요. 압둘 메지르라는 술탄이 야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옛날의 영광이고 뭐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안 돼. 그래서 술탄 왕이라는 술탄이 주도가 돼가지고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술탄이 밑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내려준 거라고 해서 이 탄지마트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개혁이라는 말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이 탄지마트는 어떤 식의 정치 형태를 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영향을 주로 많이 받는 지역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산업혁명 먼저 한 나라들 많잖아요. 이쪽에 서유럽 국가들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발달하자고 해서 이 탄지마트 은혜개혁은요 서유럽의 스타일로 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모델을 좀 많이 따오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입헌군주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입헌군주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헌법으로 왕이 할 수 있는 일의 권한을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탄지마트라는 개혁은 지금 왕인 술탄인 압둘 메즈르가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입헌군주제를 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술탄의 권한을 제한시킨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두 번째, 서유럽식 제도들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오냐면 군대, 그 다음에 뭐 사법, 나라의 기본적인 행정, 그리고 또 교육, 토지까지 나라 곳곳의 서유럽식 스타일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야. 이걸 두고 우리가 탄지마트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탄지마트 개혁이 멋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술탄이 자기 스스로의 권한을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이거를 정말 뭐 시켜야 돼? 문서화 시켜야 이게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무슨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미드하트 헌법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교과서가 한번 재편되기 이전에는 뭐 장미의 방칙서부터 해가지고 이거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나마 지금 이게 많이 단순해진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드하트 헌법에는 이 탄지마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보면 첫 번째, 근대식 헌법이 들어가 있고요. 근대식 헌법, 이른바 서양식의 민주주의 정치를 따라가는 그런 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이고 프랑스고 정치 형태에 좀 더 의회를 설치했죠. 서유럽 스타일로 가려면 의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회 설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터키의 불탄의 술 먹고 튀고에서 탄이 상징하는 개혁은 우리가 무슨 개혁이라고 방금 얘기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했던 탄지마트라는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탄지마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왕이 직접 개혁을 한 거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지나 설명을 하실 때 아마 위로부터의 개혁이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개혁 맞죠? 위에서부터 개혁을 직접 실시한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 탄지마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드하트 헌법을 만들어서 근대식 의회도 설치하고 그런 법을 통해서 술탄이 술탄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런 전무후무한 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탄지마트 성공을 할까요? 실패할까요? 일단 이거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 개혁이 안타깝게 실패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왕은 자기 스스로의 권한을 제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국가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뜯어먹던 기득권들,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헌이 자신들한테 유리할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한과
그런 힘들을 다 날리는 건데 절대 찬성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반대를 줄기차게 해요. 보수 세력 반대.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위에서부터 러시아가 들어오고 열강들이 침략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의 세력들이 너무 푸시를 많이 주니까 안에서의 개혁에 신경을 쓸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너무 많이 두드려 패니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압둘 메지르라는 이 술탄 같은 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개혁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외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탄지마트라는 좋은 개혁과 심지어 좋은 헌법까지 만들어 두었지만 그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앞단원에 러시아 배울 때 그때도 왜 보니까 러시아 오스만 전쟁 나오잖아요. 그 러시아 오스만 전쟁이나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나 여러분한테 큰 의미도 없고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 그게 그거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앞에 단원에 나올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때는 러시아가 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크림 전쟁이 이런 분 나올 때. 근데 여기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또 어디가 패배한다? 러시아가 아니라 오스만이 패배를 합니다. 튀르크는 오스만의 민족을 튀르크족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 전쟁만 서로 간에 12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 저 전쟁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9차 전쟁, 하나는 12차 전쟁이기 때문에 명칭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라서 그냥 전쟁을 무수하게 많이 했는데 러시아가 진 적도 있었고 오스만이 진 적도 있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있었던 러시아 튀르크 전쟁에서는 오스만이 패배를 했고 이 전쟁이 왜 굳이 여기서 다루어야 되냐면 여기서 이 튀르크족이 이끌고 있는 오스만이 패배를 하면서 제 문제점으로 영토를 상실해요. 그나마 외부 간섭은 있었지만 어떻게든 개혁을 해보겠다고 뭐라도 뽁짝뽁짝 했는데 실컷 개혁했는데 러시아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이 오스만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개혁 뭐하러 했냐 이렇게 질걸. 그러면서 이 새로운 술탄이 등장하는데 술탄 이때 등장하는 술탄이 이름은 압둘 하미드 2세라는 사람이에요. 압둘은 그냥 우리나라 김씨, 이씨, 박씨처럼 성씨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간단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첫 번째 탄지마트 했던 술탄은 압둘 메지르라는 사람이고요. 여기 뒤에 등장하는 술탄은 압둘 하미드 2세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 야 우리 이때까지 개혁한다고 실컷 개혁을 했는데 전쟁에서나 치고 개혁 쓸모 있다 개혁 쓸모 없다 이 사람은 개혁이 쓸모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처럼 술탄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휘두르던 시대로 돌아가자면서 전제 정치를 실시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있던 탄지마트 계속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미드하트 헌법 쓸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일단 이 탄지마트 개혁을 지지해주고 있던 바탕이었던 헌법을 기본적으로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때 만들어져서 구성됐던 서양식 정치 조직인 의회 해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뒤로 백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전제 정치, 이 오스만 지역의 전제 정치가 돌아오면서 발전이 아니라 뒤로 점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뛰어가고 있을 동안에 오스만은 앞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로? 뒤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오스만 제국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청년 튀르크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 튀르크당은 어떻게 구성이 된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개혁을 바라는 걸 진보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진보 성향에서도 굉장히 급작스럽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 이른바 진보 급진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거의 대부분 다 뭐냐면 군대에서 왜 머리에 다이아랑 무궁화 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장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젊은 군인 간부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가 또 합류하게 되냐면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지식인들이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청년 튀르크당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해놨던 전제 정치를 전부 다 어떻게 리셋시키는 걸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던 미드아트 헌법이 있죠. 이 사람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때 만들어졌던, 이때 거 거의 같이 다 갖고 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때 원했던 정치 형태가 뭐였죠? 입헌군주제였죠. 미드아트 헌법을 만든 것도 입헌군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미드아트 헌법을 부활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얘네들이 무슨 군주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렇죠. 입헌군주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입헌군주제 부활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입헌정치 부활이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같은 단어니까 그냥 같은 단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자, 이때 해지시켰던 뭐를 다시 부활시킨다? 의회도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술탄 하미드 2세의 전제 정치는 앞에 압돌 메즈르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이 탄지마트를 리셋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청년 튀르크당 운동은 이 압돌 하미드 2세의 전제 정치를 또 리셋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슬람 지역에서 가장 인권이 심하게 유린되는 계층이 여성 계층이죠. 여성 계층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탄지마트를 개혁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누구에 대한 인권 얘기가 나왔냐면 여성의 지위를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교육과 언론까지 개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청년 튀르크당 운동이 크게 나쁘지 않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운동이자 이제 근대화 운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청년 튀르크당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군인들에다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말 아니면 니네들 다 조져버릴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극단적 민족주의 성격을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모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오스만 사람들도 우리도 그래 개혁이 필요해 한 건 아는데 니네들 방식이 너무 거칠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민중들의 호응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 청년 튀르크당 운동도 결국 결론은 뭐로 끝나게 되더라? 그렇죠, 실패로 끝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부분이 자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단원 또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거의 어떻냐면은 청년 튀르크당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탄지마트 있죠. 여기 두 개의 거의 모든 게 다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혁의 성격이 굉장히 반대인 게, 여기 나와 있는 탄지마트 같은 경우도 술탄이 왕인 술탄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위로부터의 성격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이거는 밑에서부터 정치를 하고 올라가자라고 얘기해서 얘는 아래로부터 개혁이라는 용어를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 또 이 용어를 쓰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위로부터의 개혁,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오스만 지역에서는 요 두 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근대 상황이 어떻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까다롭게 내실 때는 이제 오지선다형에서 옳은 거 틀린 거로 문제를 내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랑 앞에 러시아 설명을 해놨던 러시아 오스만 전쟁이랑은 두 나라가 같이 전쟁을 한 건 맞지만 차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수를 이야기했다라는 거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러분 요거 다시 암기해 보고요. 그 다음 단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삼촌이 의회 부활인데 의회 해산이라고 적어뒀더라고요. 이쪽이 의회 부활입니다.
자, 오스만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 중에 좀 뒤쪽에 생긴 국가이고 굉장히 힘도 컸습니다. 거대했던 국가였어요. 그만큼 지배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고 힘도 강했던 나라들인데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돈이 없어요. 무역 이익이 줄어들고 또 나라 안에 군인 관리들이 부정부패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유럽 지역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과 이쪽 지역에 갖고 있던 여러 식민지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결속력이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 러시아는 왜 내려오냐? 러시아가 항상 밑으로 남아한다라고 얘기 나오면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 안일부자의 얼동자의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오스만과 충돌을 하게 된 거고, 또 서양 열강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찝잡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쪼개질 것 같다라는 이제 얘네들도 불안감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서를 터키의 불타네 술 먹고 튀고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자, 첫 번째. 자, 은혜개혁이라고 불리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나라의 왕인, 자, 이 술탄이 왕이라는 의미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자, 압둘 메지르라는 왕이, 술탄이 직접 자기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가마트 아니고 무슨 마트? 그렇죠. 탄지마트. 탄지마트라는 개혁을 실시하는데 서유럽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정치도 자기네들이 계속해왔던 왕정이 아니라 왕의 권한을 헌법으로 묶어두는 무슨 군주제? 그렇죠. 입헌 군주제. 정치로 가자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뭘 설치해야 되더라. 그렇죠. 의회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의회가 있어야 왕권을 제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회를 설치하고 왕을 권한을 법으로 묶을 수 있는 근대식 헌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었던 헌법이 바로 뭐다? 미드하트 헌법이에요. 그래서 압돌 메지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탄지마트라든지 이 미드하트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나선 거기 때문에 저 위로부터의 개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있었던 변법 자강 운동이 올바른 형태로 갔었으면 이런 형태로 가야 됐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왕 이외에 귀족들, 보수 세력들이 워낙 반대가 심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탄지마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러시아와 티르크가 전쟁을 하면서 영토까지 상실을 합니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올라간 술탄인, 다른 술탄인, 이 다음에 올라간 술탄인 압둘 하미드 2세라는 술탄은 개혁 따윈 필요 없다며 이때 있었던 탄지마트와 미드하트 헌법을 전부 어떻게 리셋시키고 정리를 해버리죠. 이대로 가다가는 서유럽 국가들한테 엄청 뒤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젊은 튀르크 민족들의 당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청년 무슨 당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청년 티르크당이 밑에서부터 요관을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전제 정치로 봉쇄시켜버렸던 미드하트 헌법과 탄지마트를 그대로 부활을 시켜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제가 무슨 제가 부활하게 되더라? 입헌 군주제가 부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만들었던 뭐를 다시 부활시키더라? 이때 없앴던 그렇죠. 의회를 부활시킵니다. 그 여성집이 올라갔고 교육 언론 개혁됐다라는 거 이거 지문에서 한 번씩 나올 적이 있는데 얘네도 결론적으로는 실패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오스만 튀르크 민족을 중심으로 푸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배 지역에 있던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극단적 민족주의가 문제가 된 거죠. 예전에 역사교과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 단어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중간까지는 다 생략하고 여기 나와 있는 탄지마트와 청년 튀르크당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이제 순서까지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실까봐 터키에 불타네 술 먹고 튀고 이것까지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봐두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단원인 서아시아 지역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볼 거고요. 자, 이번 단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